늙게 되는 거고 질병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건강이 목표인 의료체계, 사람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회적 처방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의료와 연결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의료랑 연결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외롭지 않고 기댈 수 있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당신 수술 받고 나가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이렇게가 어려운 커뮤니티가 아니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아무리 바빠도 몸에 무리가 안 되는 가벼운 운동을 꼭 하세요. 가벼운 운동을 꼭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사실 생각보다 없어요. 예를 들면 헬스클럽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 것 같지만 내가 수술을 받고 나와서 500g도 들으면 안 되는 나의 체력에 적합한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주는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충족되어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서 링크 워커라고 얘기하는데요. 링크, 연결시켜주는 일꾼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 처방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링크 워커라고 이야기해요. 링크 워커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연결자로서의 일자리죠. 건강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이것은 자치단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비전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건강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혁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 삼선할 거라고 봐요. 이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보세요. 하와이에 있는 의료협동조합은 헬스클럽을 운영해요. 그것도 시설이 이런 것 같지만 자연 속에 있어요. 개방되어 있고.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운동 처방들을 하고 와서 이렇게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이 약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포츠센터 하나, 커뮤니티가 되고, 일본의 아까 그 미나미 의료협동조합에 가게 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헬스체육관을 열었어요. 거기 가면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예를 들면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만든 도서관 중에 하나가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게 있었죠. 시끄러운 도서관. 누구? 발달장애 아이들도 마음껏 도서관 출입을 해라. 제 아이도 자폐장애 아이라서 기분이 좋으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한 10바퀴를 뛰어다니거든요. 일반 도서관에 못 데려가요. 책이 너무 책을 좋아해요. 아이들도. 근데 책을 딱 보면은 감정에 즉각 반응을 하니까, 그림책을 딱 봤는데 너무 좋고 와! 하고 소리 질러요. 와! 하고. 그러면 이제 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그죠? 시끄러운 도서관 같은 곳이 있으면, 또 시끄러운 도서관 해놨더니 일반 아이들이 더 많이 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떠들어대고 소리 내서 책 읽어도 되고. 예?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오더라. 제가 장애인 투쟁을 같이 하면서 저상버스 도입운동을 했거든요. 저상버스, 계단 없는 버스. 그죠? 어린이와 노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장애인들은 얼마 안 타요, 사실. 예?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투쟁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그죠? 젊은 아가씨들이 여행 가방들을 제일 많이 타요. 예?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회의 불편함을 없애버리는 운동들, 외로움을 없애버리고 장벽을 없애버리는 그런 관점이 사회적 처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질병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질병 상태 속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켜주지, 이게 해소돼야 근본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급성기의 질환들을 이완시키는 거지, 이런 것들에 다시 노출되지 않거나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관계망 속에 이 사람을 위치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 결국 제가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학술적으로가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각 섹터가 받아들이냐가 이런 상상력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의사들이
여러 가지 선택 지점들을 알려주고 지역사회 자원들을 알려주고 Design your own plan. 당신 스스로의 플랜을 짜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만성질환이 있는데 아직은 조기입니다. 아직은 약물까지는 안 가도 돼요. 지금 130대 후반 정도의 혈압이니까 뭐 지금부터 약을 처방해도 좋지만 당신이 자조관리를 할 수 있다면 한 6개월 정도 지켜봅시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냥 6개월을 지금처럼 지나면 140, 1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지역사회에는 당신을 도와주는 이러이러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당신의 집이라든가 일터와 가까운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선택해보라고 프로그램을 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약물만 처방하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의 처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료기관이 일정한 수익이 된다면 의료기관도 안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가 선택해서 의사와 의료인과 상담해서 자기 몸의 변화들을 찾아나가는 거죠. 예, 이제 과제가 있어요. 사회적 처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과제가 이게 전문화되어 있는 현대 의료 체계하고 지역사회 협력이 가능할 거냐. 일단 의료 체계가 우리들을 잘 수용해주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사회 의료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역사회 산업의학이나 예방의학하는 몇몇 그래도 교수님들, 그 다음에 옛날에 예전에는 의과대학에도 학생운동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이 이제 좀 만나주고 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 상대를 잘 안 해주죠. 근데 요즘엔 이제 더 많이 전문화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지역사회 협력을 만들어낼 것이냐. 의료만의 문제 아니고 우리 안에도 변화들이 좀 필요해요. 사회혁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거 하냐 이거예요. 의료기관이 지금 의료협동조합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지역을 건강하게 이웃을 회복하자 함께 모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들을 막 만들어요. 즐겁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울려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의료기관이 이런 걸 한다니까요. 의료기관이. 네? 왜 안 들어가죠? 예. 이거는 예,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서 요즘에 아이들이 정신질환, 굉장히 정신과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상당 부분은 가족이나 부모, 동료 관계 때문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만 콕 집어내서 데려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가정폭력에 굉장히 시달려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를 치유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치유가 됐는데 한 1년 뒤에 더 나빠졌어요. 왜? 본인들은 훨씬 성숙했는데 본인을 괴롭히던 부모들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학교로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도드라지지 않게 하고 이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사와 동료와 부모와 모두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의료체계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해도 지역사회 민간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그죠? 물론 비영리 조직들도 많고 다 있지만 사회적 처방이라든가 이런 관점들을 이해하고 있고 의료체계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상호간의 신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직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또 문제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데 사회적 경제와 파트너십을 하면 해외에서 많이 해요. 사회적 경제 조직들, 비영리 조직들이 결국은 사회적 처방을 실행하는 지역의 비영리 조직이나 실행기구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 치유농업이라든가 사회적 농업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조직들이잖아요. 그죠? 농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치유가 목적인 농장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 커뮤니케이션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해요.
우리는 그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지도 못하고 이해도가 높지도 않고 그런 기구들이 아직 별로 없다라는 문제도 있어요. 물론 제도가 실행이 되고 정부가 좀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것들이 일정한 수익이 된다면 기관은 또 늘어나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이 본래의 이 취지에 맞는 기관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로 마구마구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냐면 의료인들과 연계해서 지역의 비영리 섹터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베이비모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은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호사, 전직 간호사라든가 전직 의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 협력해서 이런 사회적 처방을 실행할 수 있는 비영리 조직들을 지역에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특색 있게 한국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요즘에 좀 해보고 있어요. 가능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만 대도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버 세대를 위한 굉장히 독특한 헬스케어 트레이닝 센터를 누가 만들었다 쳐요. 실버 세대는 저희 장인 어르신도 헬스클럽 다니다가 트레이너가 잠깐 엮기를 무게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그때 이후로 통증이 되게 심해서 잘 안 나요. 실버 세대는 자기 몸에 최적화되어 있는 운동요법들을 따로 처방받아야 되는데 일반 그 젊은 친구들 막 운동하는 데 가서 무거운 거 막 들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봉변 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헬스케어 센터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당신은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당신에 맞는 운동 스케줄을 내가 따로 짜준다라고 관리를 해주고 체크도 해주는 그런 센터가 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사실 의사로서 충분한 수익이 안 되겠지만 은퇴자 같은 경우가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소득을 올리면서 그런 센터들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과거에는 YMCA 같은 기관들이 주로 서비스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스포츠 서비스를 많이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죠? 애들이 없잖아요. 그럼 실버 세대를 위한 센터로 물론 YMCA가 뭐 그 미션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회적 처방과 연결되어 있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전문화된 사회적 처방을 운영하는 실행기구로 혁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YMCA 가봤더니 요즘엔 청소년들이 잘 안 온대요. 애들이 얼마 없기도 하지만 YMCA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들도 자기 미션들을 일정하게 상실해 가거나 쇠퇴해 가고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해서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사회적 처방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면 의료에다가 사회적 처방으로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건강에 좋은 먹거리들을 갖다 할 수 있는 식품 분야, 또 돌봄할 수 있는 분야, 운동케어, 아까 제가 그 천식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와 그때는 지역사회 자원활동가들이 도와주셨어요. 집을 고쳤고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의사와 왕진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 3회씩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자원활동가들이 나와서 어르신을 양쪽에서 부추기고 동네 한 바퀴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지팡이 짚고 혼자 다니실 정도까지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지역사회 자원들,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고 사회적 처방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실행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역할이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만나게 할 만큼의 신뢰를 가진 조직은 지역사회 안에서는 제가 볼 땐 지방정부밖에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진주시장이 지역의 시민사회 리더나 사회적 경제 리더분들도 몇 분 모시고 지역의 대학병원이라든가 뭐 보건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한자리에서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적 처방 시범사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산은 일단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좀 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분들 중에 아는 분들 많아요. 이미 이제 연구는 많이 됐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재정 보조를 한다면 우리도 얼마나 시범사업을 하겠다. 아마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지자체가 보조한다 그러면 시범사업 참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은 어디서 돈 준다고 그러면 좋아해요. 돈만 준다. 어쨌든 지방정부가 보증하고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면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적어도 3년 정도는 안정된 프로그램으로 일단 끌고 가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역 시민사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기관은 지정이 돼서 인프라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회적 처방, 아까 링크워커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시간대를 할애해줘서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니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적 처방 시범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야는 이제 각각은 많이 만들어져 있다. 안전한 먹거리, 돌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있고, 운동 서비스 제공하는 비영 조직이나 이런 데도 있고,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곳들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넣는다라면 IT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인프라들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바닥에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합의할 수 있는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 비영리조직과 의료계가 으쌰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못할 거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했고 광주 광산구에서도 사례를 보셨겠지만 시범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사회적 경제가 링크되는 데 있어서 강점은, 사회적 경제는 의료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만나봐도 사실 의료 체계는 굉장히 엄밀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처방 하나에 대해서도 용량까지도 다 매뉴얼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3천억, 신약 개발 3천억 정도 들어가죠. 3천억 정도 들어가요. 왜? 임상 데이터 결과를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오류를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린 엄밀하게 해왔다. 근데 어쨌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설픈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 서비스하고 연계했다가 그 사람이 뭐 낙상을 하든가 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알러지가 있는 식품을 먹인다라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화근이 되면 결국 다 그거 우리가 코디네이터니까 의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처방을 했다라는 이유로 너네하고 하는 건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어쨌든 시간에 위험해 라고 하는 것들이 의료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환자의 치유의 문제를 가지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용납할 수 없어. 물론 그 말 이면에는 편견도 자리하고 있고요. 미리 장벽 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돈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본적으로 조직 자체가 신뢰와 협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내면화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독특하게 아마 의료계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면서 협력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용자 및 가족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의료협동조합은 일본이 가장 발달해 있긴 한데 일본 의료협동조합의 최대 강점이 뭐겠어요? 어쨌든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조합의 주인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치유의 프로그램들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거고 개선을 위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신뢰죠.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하면 바로 그게 환류가 돼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네, 조직 구조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이런 인프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열심히 이런 노력을 한다 그래도 계속 큰 장벽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신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을 뭐 정부는 신뢰하냐? 정부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죠. 그죠? 이게 이제 겪고 계신 어려움이지만 정부도 사회적 경제 조직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이 상황을. 잘해야 된다.
예. 잘 해야 됩니다. 잘. 그러니까 이 협력이라는 이 의료계와 이 비의료계 사회 전반에 있는 협력이라는 거는 어쩌면 거기에 돈이라는 게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는 의료계 쪽에 있는 입장에서 협력을 저희는 지금 방문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서 연계를 하고 싶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연계를 하고 싶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연계가 직접적으로 그냥 봉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수익성이 그래도 연계된 집단에서 수익성이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서로 연계를 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당장 뭐가 문제냐면 방문 진료를 갔는데 아시다시피 의사가 갈 수 있는 횟수 월 1회, 간호사 2회입니다. 그러면 욕창 환자예요. 한 번 가가지고 물론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지역사회는 방문간호 쪽에 연계를 하라고 하거든요. 연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방문 요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나눠 먹기를 해야 되니까 요양보호사가 오는 입장에서는 방문간호를 못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병원에서 계속 매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연계를 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서로 각 집단의 수익성도 보장을 해주고 이런 국가가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한국에서 사회적 처방이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일단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 사람들이라고 시행착오를 안 거친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적 경제나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론가들 중에 그 잘못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 시스템들이 좀 선진적으로 발전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자생적으로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서 정부가 이거를 수용을 한 건데 한국은 왜 자꾸 정부에 의존해가지고 사실 가치는 훼손이 되고 결과적으로 저 지원되는 돈을 서로 그냥 누가 따먹느냐 이거 가지고 줄 세우기 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뭐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 똑같아요. 영국 애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이 그 정부가 하던 서비스들을 갖다 일정하게는 민영화하고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의 비영 기구에 위탁하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그 20몇 개 서비스를 받고 있던 어느 아이가 죽은 지 뭐 한 달 만에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시죠? 근데 왜 그랬겠어요? 도시락을 갖다 주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도시락 급식을 갖다 주는데 갈 때마다 애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까탈스럽네. 그리고 새 거 넣고 가져가고 계속 그런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방문간호 오는 선생님은 배를 눌러놓는데 없어요. 또 어디를 놀러 나가서 온다. 근데 왜냐? 이 간호사는 정부가 하루에 10몇 집을 방문하도록 했으니까 여기서 마냥 애를 기다릴 수 없어요. 가요. 그죠? 동네 사람들은 야 쟤는 있잖아 뭐 없는 집에라 그러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20몇 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데 쟤를 우리가 왜 보살펴? 우리가 더 하나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영국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국이 한 것은 그 지역사회 안에 링크워커처럼 사실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을 지역 주민들이 하고 그 속에서 정부가 서포팅을 하고 민간기구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해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런 섹터에도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구나 해서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지. 그래서 어느 나라나 똑같더라. 물론 이제 정부가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자조적으로 성공한 나라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똑같아서 1차적으로 현재 문제는 이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재정이 뭐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돈을 안 쓰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장애인 주치 제도를 만들 때도 그 정부에 계속 정책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가본 길이고 장애인 주치 제도를 도입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의료 문제가 정말 해결돼?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1년에 20억씩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그걸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어 라고 해서 정부가 일부 시범사업을 수용했죠. 근데 시범사업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죠.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치제도를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1차 의료기관들은 작은 시군에 가면 다 2층에 있어요. 예? 계단이 없는 오래된 건물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장애인들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치의료기관이 또 지정하기 굉장히 어려웠어. 하고 싶은 의사는 건물이 조건이 안 돼서 못하고 좋은 조건에 있는 데는 환자가 많으니까 장애인들 자꾸 출입하는 거 싫어 안 한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긴 있었어요. 여하간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방정부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공동모금이나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 예산을 10억이든 20억이든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고 반드시 대학 같은 데 같이 하면 좋은 게 데이터화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표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정책화를 할 수가 없어요. 총 몇 명의 대상자에게 했는데 의사들이 몇 사람이 참여해서 했더니 일반 대조군에 대비해서 만성질환자의 만족도라든가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책화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는 해볼 수 있는 것은 송은 교수님이 진주시장을 설득해서 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재원을 민간재단이나 이런 데로부터 어디서 펀딩을 좀 해가지고 이것을 물론 여기에 참 재밌게도 전문기관과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재단들이 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게 있어요. 한국 사회 정서가. 만약에 의과대학이 나서 이 프로젝트를 갖다 지역사회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돈이 잘 들어와요. 상대적으로. 검증됐다라고 보고 보증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의과대학의 예방의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가지고 내가 프로포즈를 써서 진주에서 이 사회적 처방 시범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재정을 좀 확보하고 지자체도 좀 같이 하자라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소하고 좀 같이 하고 연계기관은 처음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을 엄선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의 연계기관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성과들을 한 3년 정도를 축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일정하게 지자체의 정책화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지금은 정치공간도 저는 정치공간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경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죠? 검증되어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자기 브랜드화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런 것들을 역으로 좀 활용을 해서 정책화해보는 게 어떨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이 들어가고 있고 자식이 나를 돌볼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 자식이 없어요? 또 저처럼 장애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마 평생 자식을 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죠. 그죠?